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서너 달쯤 후에 원래 본인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비염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저는 비염 환자에 코에 손도 안 댔습니다. 근데 비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비염만이 아니에요. 아토피가 좋아진다거나 천식이 좋아졌다거나 그 외에 뭐 두통이 좋아지거나 피부가 좋아졌다 이런 일들은 이제 흔히 있는데 나중에 자꾸 비염이 좋아져서 이게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비염이 좋아진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고질적인 심한 비염 환자들도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거의 다 좋아졌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뭘 하느냐 하면 박사님 책에 보면 감쪽같이 사라진 비염이라는 부분에서 비염의 원인 치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도 아니고 알레르기 내과를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이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주제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비염의 원인 치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연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대개는 뭐 암 환자라든가 또는 만성 통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환자들 이런 만성적인 환자들이 병원의 치유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을 때 이런 통합학적 치유에 기대를 걸고 오시는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서너 달쯤 후에 원래 본인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비염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도 있구나. 저는 그 환자가 처음에 비염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그 환자가 비염 이야기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저는 비염 환자의 코에 손도 안 댔습니다. 근데 비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비염만이 아니에요. 아토피가 좋아진다거나 천식이 좋아졌다거나 그 외에 뭐 두통이 좋아지거나 피부가 좋아졌다거나 이런 일들은 이제 흔히 있는데 나중에 자꾸 비염이 좋아져서 이게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비염이 좋아진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고질적인 심한 비염 환자들도 이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거의 다 좋아졌어요. 우리가 하는 건 뭘 하느냐 하면 주로 생채식, 불로 조리하지 않는 생야채, 과일, 생곡식 가루하고 그 다음에 생채소즙 절식하는 방법, 기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금속을 해독하고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고 마음에서 이미 건강해졌다고 믿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왜 좋아졌는가 봤더니 그 좋아진 연유가 있습니다. 우리 생채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장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나중에 보니까 비염이라든가 아토피라든가 천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가 다 장누수 증후군이 선행 원인이에요. 장내 환경이 나빠요. 그동안 과로나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음식 습관이 나빠가지고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유익균을 약화시키고 장내 염증을 만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면역 체계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장내 염증물이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내 가지고 혈관 내로 스며들어서 피 속에 혈관 내 뇌독소 혈증을 만듭니다. 그 뇌독소 혈증이 비염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염은 뇌독소 혈증에 있는 오염된 피가 코로 계속 우리 몸에 쓸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야채와 과일과 생곡식을 생채식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생야채즙 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약 2주 정도 만에 장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꿔지게 돼요. 장내 염증이 소실이 되고 장누수 증후군이 회복이 되고 특히 장내에 유익균이 부활되고 유해균이 약화되는 장내의 미생물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누수가 좋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고 칼로리가 그렇게 먹으면 이게 적기 때문에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성이나 노폐물이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음식에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생채식과 생야채 절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칼로리가 필요해.
그럼 칼로리가 필요한 재료를 어디서 구하느냐면, 자, 피 속이나 조직 속에 있는 노폐물을 자, 동원해서 그걸로 불을 태워요. 연소를 해서 그것을 칼로리로 쓰는데, 그 일종의 쓰레기 재활용과 같은 거예요. 이것보다 자, 오토파지 그래요. 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내 대식세포가 잡아먹는 자가 포식. 그래서 피가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노폐물을 코로 쓸어낼 필요가 없어요. 피부로 쓸어낼 필요가 없어요. 아토피. 자, 기침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비염이나 아토피나 천식이 이렇게 하면 모두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더 자세한 것은 그 섬유소가 긴 사슬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해할 때 우리 장내에서 SCFA라고 하는 일종의 생리 활성화 물질이요. 단세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그 물질이 많이 생성이 돼요. 아까 생체식과 생야집 절식을 할 때. 근데 그 단세 지방산이란 SCFA라고 하는 생리 활성화 물질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항원, 항체 반응. 알레르기가 뭡니까?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는 건 알레르기 반응은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일어나서 면역 과잉 반응으로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알레르기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억제해요. SCFA가. 그걸 억제해서 면역을 과잉 반응을 억제해서 알레르기를 잠재우고 또 재밌는 것은 그것이 장내 점막을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선행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그 뒤로 이제 많은 비염, 그 다음에 아토피, 그 다음 천식 환자들 왔는데, 저는 뭐 그 세 가지를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을 영어로 아토피, 그 다음에 비염을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그 다음에 천식을 아스스마, 되게 A자로 시작해 3A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삼형제, 이 세 개가 모두 한꺼번에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한 연유 때문에 좋아진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비인후과, 알레르기 내과에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증세는 잘 치료를 하셔야지요. 잘 치료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시되 이제 그러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게 되면은 이제 훨씬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저희 임상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